브루클린의 오래된 아파트 앞에 선 린다. 잭슨은 왠지 모를 불안감에 휩싸였다. 어린 시절을 보냈던 이곳은 그녀에게 씁쓸한 추억 그 자체였다. 곧 고급 호텔로 재건축될 이 아파트. 그곳에서 열릴 주민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그녀는 프랑스에서 날아왔다. 재건축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프랑스 건축회사의 뉴욕 지사장이 바로 린다 자신이었다. 린다는 숨을 크게 들이쉬고 아파트 안으로 들어섰다. 낮고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어린 시절, 가난 때문에 친구들에게 놀림받고 부유한 이웃들에게 멸시당했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그 중에서도 제니퍼와 에밀리 모녀는 린다에게 가장 큰 상처를 준 이들이었다. 린다는 어릴 적 살던 5층 구석의 작은 아파트를 올려다보았다. 좁고 허름한 그곳은 그녀에게 세상의 전부였다. 아버지 존 잭슨은 린다가 어렸을 때 트럭 운전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멕시코 이민자 출신인 어머니 마가렛 잭슨은 건물 청소부로 일하며 힘겹게 생계를 꾸려나갔다. 멕시코 청소부 제니퍼와 에밀리는 마가렛을 그렇게 불렀다. 두 모녀는 온갖 명품으로 치장하고 다니며 가난한 이웃들을 업신여겼다. 린다는 그들의 눈빛에서 느껴지던 경멸과 조롱을 잊을 수 없었다. 어느 겨울날 마가렛이 심한 폐렴에 걸려 앓아누웠다. 10살 남짓의 어린 린다는 엄마를 대신해 청소 도구를 들고 계단을 닦아야 했다. 서툰 손놀림으로 힘겹게 청소를 하던 린다는 에밀리에게 밀쳐져 물통을 쏟고 말았다. 제니퍼는 린다에게 고함을 지르며 명품 드레스가 더러워졌다고 화를 냈다. 그날의 수치심과 슬픔은 린다의 가슴에 깊은 상처로 남았다. 얼마 후 린다의 삶은 기적처럼 바뀌었다. 프랑스에 살던 외할아버지의 형 마이클 듀부아로부터 막대한 유산을 상속받게 된 것이다. 린다는 마가렛과 함께 프랑스로 건너가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곳에서 린다는 건축학을 전공했고 재능을 인정받아 유명 건축회사에 취업했다. 성공한 건축가가 된 린다는 고향 뉴욕으로 돌아와 오래된 건물을 개조하는 프로젝트를 이끌게 되었다. 그리고 그 프로젝트 중 하나가 바로 자신이 살던 낡은 아파트였다. 운명처럼 린다는 과거와 마주하게 된 것이다. 주민회의가 열리던 날, 린다는 익숙한 얼굴들을 발견했다. 제니퍼와 에밀리였다. 여전히 화려한 옷차림과 거만한 태도는 변함없었다. 린다는 그들에게 다가가 날카로운 말로 과거의 빚을 갚아주었다. 그들의 당황한 표정을 보며 린다는 씁쓸한 통쾌함을 느꼈다. 회의가 끝난 후 린다는 오래전 돌아가신 외할아버지 조지 밀러의 농장을 찾아갔다. 그곳에서 린다의 어린 시절, 잠시나마 행복했던 추억들이 되살아났다. 린다는 그곳에서 만난 도시개발 계획을 담당하는 부시장 데이비드 리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자신의 아픈 과거를 조금씩 털어놓았다. 데이비드는 린다의 이야기에 공감하며 그녀의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프랑스에 있는 마가렛에게는 새로운 사랑이 찾아왔다. 린다의 직장 동료이자 아내와 사별한 장폴이라는 남자였다. 린다는 그들의 관계를 축복하며 엄마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뻐했다. 린다는 제니퍼와 에밀리 모녀를 용서하기로 결심했다.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기보다는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아파트 재건축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다. 어느덧 해가 저물고 린다는 아파트 옥상에 올라 뉴욕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희망과 다짐이 가득했다. 린다는 오래된 아파트 계단을 천천히 오르며 과거의 기억들을 하나씩 떠올렸다. 5층, 그녀가 살던 502호, 문 앞에 섰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지만 그 안에서 들려오던 엄마의 웃음소리, 아버지의 기타 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듯했다. 린다는 손을 뻗어 문고리를 잡았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끝에 전해졌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이내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텅 빈 아파트 안은 낡고 허름했지만 린다의 눈에는 어린 시절의 추억들로 가득 차 보였다. 린다는 창가로 다가가 밖을 내다보았다. 저 멀리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뉴욕의 밤하늘을 밝히고 있었다. 린다는 그 화려한 도시의 불빛 속에서 자신이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았다. 가난과 멸시, 좌절과 상처, 그리고 기적과 성공, 새로운 시작. 그때 누군가 린다의 어깨를 두드렸다. 데이비드야, 무슨 생각을 그렇게 골똘히 하세요? 데이비드가 물었다. 린다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요. 이 아파트, 이 도시, 그리고 제 인생에 대해서요. 데이비드는 린다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의 이야기는 정말 놀랍군요.
당신은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꿈을 이루었어요.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린다는 데이비드의 따뜻한 말에 감동했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이해하고 현재의 자신을 인정해주는 사람을 만났다는 사실에 감사했다. 고마워요, 데이비드. 당신 덕분에 저는 이제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옥상으로 올라가 뉴욕의 야경을 함께 바라보았다. 린다는 데이비드에게 자신의 꿈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는 이 낡은 아파트를 멋진 호텔로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모두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데이비드는 린다의 이야기에 깊이 공감하며 그녀의 꿈을 응원했다. 그는 뉴욕시 정부 차원에서 린다의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날 밤 린다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자리에 들 수 있었다. 그녀의 마음은 희망과 설렘으로 가득 차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린다는 새로운 마음으로 프로젝트에 임했다. 그녀는 건축가로서의 재능을 발휘하여 낡은 아파트를 멋진 호텔로 탈바꿈시키기 시작했다. 린다는 호텔 디자인에 자신의 어린 시절 추억을 담아내고자 했. 5층. 린다가 살던 502호는 특별히 스위트룸으로 개조하여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공간으로 만들었다. 또한 린다는 호텔 로비에 작은 도서관을 만들고 지역 주민들을 위한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계획했다. 그녀는 이 호텔이 단순한 숙박시설을 넘어 지역사회의 중심, 문화와 예술이 살아 숨쉬는 공간이 되기를 바랐다. 사라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손주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할머니의 무릎에 앉아 눈을 반짝이며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할머니, 그 다음엔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말이다, 얘들아. 할머니는 그 힘든 시간을 이겨내고 마침내 행복을 찾았단다. 사라는 창밖을 바라보며 회상에 잠겼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지나온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정말 대단하세요. 한 아이가 말했습니다. 아니란다, 얘야. 할머니는 그저 평범한 사람일 뿐이야. 다만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을 뿐이지. 사라는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너희들도 살다 보면 힘든 일을 겪을 때가 있을 거야. 그럴 때마다 할머니의 이야기를 기억하렴. 그리고 꼭 기억해. 너희들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강인한 아이들이란다. 사라의 이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얻은 지혜를 아이들에게 아낌없이 전해주었습니다. 아이들은 할머니의 이야기를 통해 용기와 희망, 그리고 사랑을 배웠습니다. 그날 밤 아이들은 할머니의 이야기를 가슴에 품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들의 꿈속에는 사라의 이야기가 아름다운 동화가 되어 펼쳐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사라는 여느 때처럼 일찍 일어나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시며 저 멀리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았습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된 것입니다. 사라는 오늘도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 감사하며 최선을 다해 살아가리라 다짐했습니다. 그녀의 삶은 여전히 아름다웠고 그녀의 이야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 사라는 80세 생일을 맞았습니다. 가족들과 친구들이 모두 모여 그녀의 생일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사라는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인생 여정을 함께해준 사람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제 삶은 결코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모든 순간을 통해 성장할 수 있었고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훌륭한 가족과 친구들이 있었기에 저는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사라의 이야기는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그 자체로 하나의 교훈이었고 그녀의 이야기는 그 어떤 이야기보다 값진 것이었습니다. 사라의 80번째 생일 파티는 그렇게 저물어 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이야기는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 앞으로도 오랫동안 그들의 삶에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어느 늦은 밤, 사라는 자신의 침대에 누워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며 그 모든 순간에 감사했습니다. 기쁨과 슬픔, 만남과 이별, 성공과 실패, 그 모든 것이 그녀를 지금의 그녀로 만들었습니다. 사라는 평온한 마음으로 마지막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녀의 영혼은 자유롭게 하늘로 날아올랐고 그녀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어 영원히 남았습니다. 사라의 장례식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그녀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사라의 삶에 감동받은 사람들이었고 그녀의 이야기를 통해 희망과 용기를 얻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라의 이야기는 그렇게 세대를 이어 전해지고 또 전해지며
영원히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 숨쉴 것입니다. 뉴욕의 센트럴 파크 한 구석에는 사라를 기리는 작은 벤치가 세워졌습니다. 그 벤치에는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자신을 믿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한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사라 올로바 사람들은 그 벤치에 앉아 사라의 이야기를 떠올리며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곤 했습니다. 사라의 이야기는 그렇게 뉴욕의 전설이 되었고 영원히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사라의 이야기는 잊히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삶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그녀의 지혜는 세대를 이어 전해졌습니다. 뉴욕의 스카이라인은 계속해서 변했지만 사라의 이야기는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어느 날, 한 어린 소녀가 센트럴파크의 벤치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 책은 바로 사라의 이야기였습니다. 소녀는 책을 읽으며 사라의 삶에 깊이 감동받았습니다. 그녀는 사라처럼 강인하고 지혜로운 여성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책을 닫은 소녀는 벤치에 새겨진 글귀를 다시 한번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자신을 믿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한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소녀는 그 글귀를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자신도 사라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사라의 이야기는 그렇게 또 한 명의 소녀의 삶에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언젠가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또 다른 씨앗을 낳아 세상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 것입니다. 사라의 이야기는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그녀의 삶은 비록 끝났지만 그녀의 이야기는 영원히 살아 숨쉬며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해줄 것입니다. 뉴욕의 심장부에서 사라의 이야기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느 겨울날 눈이 소복이 쌓인 센트럴파크에는 한 무리의 아이들이 모여 눈사람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아이가 사라의 벤치에 쌓인 눈을 털어내며 말했습니다. 얘들아, 이 벤치에 새겨진 이야기가 무슨 뜻인지 알아? 아이들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글쎄, 잘 모르겠는데? 이건 사라라는 할머니의 이야기야. 아주 오래전에 뉴욕에 살았던 분이시지. 사라 할머니는 어떤 분이셨는데? 한 아이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물었습니다. 사라 할머니는 아주 강하고 지혜로운 분이셨어. 힘든 일도 많았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지. 그리고 언제나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을 잊지 않으셨어. 아이들은 눈사람 만들기를 멈추고 사라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사라 할머니는 어떻게 되셨어? 사라 할머니는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시다가 어느 날 조용히 눈을 감으셨어. 하지만 그분의 이야기는 여전히 우리 곁에 남아 우리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있지. 아이들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사라의 이야기가 깊이 새겨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사라 할머니처럼 될 수 있을까? 한 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물론이지. 너희들도 사라 할머니처럼 강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자신을 믿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간다면 말이야. 아이들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희망찬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이후 아이들은 사라의 벤치에 자주 모여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사라의 이야기를 통해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과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사라의 이야기는 그렇게 아이들의 마음속에 살아 숨쉬며 그들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아이들은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갔고 때로는 힘든 일도 겪었지만 그럴 때마다 사라의 이야기를 떠올리며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들은 사라의 가르침대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센트럴파크의 나무들은 다시 푸른 잎을 틔우기 시작했고 꽃들은 형형색색의 아름다움을 뽐내며 공원을 화려하게 수놓았습니다. 사라의 벤치 주변에도 봄의 기운이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은 벤치에 앉아 따스한 햇살을 받으며 사라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 여성이 벤치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최근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자신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노인이 그녀의 곁에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무슨 고민이 있으신가 보군요. 여성은 깜짝 놀라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아, 네, 그냥 좀. 괜찮다면 저에게 이야기해 보시겠어요? 저도 한때는 당신처럼 젊었고 많은 고민을 안고 살았답니다. 여성은 노인의 따뜻한 말에 용기를 얻어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노인은 그녀의 이야기를 심쿵 경청하며
때로는 자신의 경험을 들려주기도 했습니다. 이야기가 끝날 무렵 여성은 한결 가벼워진 마음으로 노인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큰 위로가 되었어요. 천만에요. 당신도 분명히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벤치에 새겨진 사라의 이야기를 기억하세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자신을 믿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한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꿈을 이룰 수 있답니다. 어머님, 저도 어머님께 감사드려요. 어머님의 사랑과 지혜 덕분에 저는 이 낯선 땅에서 잘 적응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어머님은 저에게, 소피아와 카를로스에게, 그리고 데이비드에게 큰 사랑을 주셨어요. 우리는 모두 어머님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마리아는 시어머니에게 진심을 담아 말했다. 글로리아는 며느리의 따뜻한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은 바로 며느리 마리아를 만난 것이라고 생각했다. 마리아, 너는 내게 과분한 며느리야. 너를 만나지 못했다면 나는 아마 평생 후회하며 살았을 거란다. 고맙다. 그리고 사랑한다. 글로리아는 며느리를 꼭 안아주었다. 저도 어머님을 사랑해요. 그리고 존경합니다. 마리아는 시어머니의 품에 안겨 행복한 눈물을 흘렸다. 데이비드는 어머니와 아내의 모습을 보며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다. 그는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라고 생각했다. 두 사람 모두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사랑합니다. 데이비드는 어머니와 아내에게 진심을 담아 말했다. 그렇게 그들은 서로를 의지하며 남은 생을 함께 행복하게 살아갔다. 그들의 이야기는 편견과 갈등을 넘어 진정한 이해와 사랑으로 하나가 된 가족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이야기로 오랫동안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을 것이다. 그리고 수년 후 글로리아는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편안하게 눈을 감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온함과 행복함이 가득했다. 그녀는 비록 늦게 깨달았지만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알려준 며느리와 사랑하는 아들, 그리고 손주들 곁에서 행복한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었다. 데이비드와 마리아, 그리고 소피아와 카를로스는 글로리아를 잃은 슬픔에 잠겼지만 그녀가 남긴 사랑과 지혜를 가슴 깊이 간직하며 앞으로도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갈 것을 다짐했다. 그들은 글로리아가 그토록 원했던 행복하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었고 그녀의 바람대로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며 영원히 함께할 것이다. 그들은 글로리아가 겪었던 갈등과 깨달음을 통해 진정한 가족의 의미, 그리고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교훈을 얻었다. 그리고 그 교훈은 그들의 삶 속에서, 그리고 그들의 후손들에게까지 오랫동안 이어질 것이다. 외전, 소피아의 이야기. 소피아는 할머니 글로리아가 돌아가신 후 며칠 동안 슬픔에 잠겨 지냈다. 할머니는 엄격하지만 자상했고 때로는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언제나 자신을 사랑으로 감싸주셨던 분이었다. 소피아는 할머니와의 추억을 하나하나 떠올리며 그리움에 젖어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소피아는 할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 낡은 상자 하나를 발견했다. 상자 안에는 빛바랜 사진들과 오래된 편지들이 가득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할머니와 할아버지, 그리고 어린 아빠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소피아는 처음 보는 할머니의 젊은 시절 모습에 신기해하며 사진들을 하나씩 찬찬히 살펴보았다. 편지들은 대부분 할머니가 아빠에게 쓴 것들이었다. 편지 속에서 할머니는 아들에 대한 사랑과 걱정, 그리고 며느리 마리아에 대한 솔직한 감정들을 털어놓고 있었다. 소피아는 편지를 읽으며 할머니가 겉으로는 차갑고 엄격해 보였지만 속으로는 누구보다 가족을 사랑하고 걱정했던 따뜻한 분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특히 마리아에 대한 할머니의 생각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조금씩 변해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처음에는 며느리를 인정하지 않고 미워했지만 점차 며느리의 진가를 알아보고 그녀를 가족으로 받아들이기 위해 노력했던 할머니의 마음이 편지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편지 중에는 할머니가 멕시코 여행을 다녀온 후 쓴 것도 있었다. 그 편지에서 할머니는 멕시코의 아름다운 풍경과 따뜻한 사람들에 대한 감동, 그리고 며느리의 문화를 이해하게 된 계기 등을 솔직하게 적어 내려갔다. 소피아는 그 편지를 읽으며 할머니가 멕시코 여행을 통해 편견을 깨고 세상을 더 넓은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편지들을 다 읽은 후 소피아는 할머니가 자신에게 남긴 마지막 편지를 발견했다. 그 편지에는 소피아에 대한 사랑과 당부의 말이 적혀 있었다. 사랑하는 소피아에게, 할머니는 네가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아마 이 세상에 없을 거란다. 하지만 할머니는 언제나 네 곁에서 너를 지켜보고 있을 거야. 소피야, 너는 정말 사랑스러운 아이란다. 네가 태어났을 때 할머니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어. 너는 할머니에게 큰 기쁨과 행복을 주었단다. 할머니는 네 엄마, 마리아를 처음 만났을 때 그녀를 오해하고 미워했었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네 엄마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알게 되었지. 그녀는 강하고 지혜롭고 무엇보다 너와 네 아빠를 진심으로 사랑한단다. 할머니는 네가 엄마를 존경하고 엄마에게서 많은 것을 배우기를 바란다. 그리고 너도 엄마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소피야, 너는 할머니의 자랑이고 할머니의 희망이야. 네가 앞으로 어떤 길을 가든 할머니는 언제나 너를 응원할 거야. 사랑하는 소피야, 부디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라렴. 그리고 할머니를 잊지 말아줘. 사랑하는 할머니가. 소피아는 할머니의 편지를 읽으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할머니의 사랑과 지혜, 그리고 용기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할머니, 저도 할머니를 사랑해요. 그리고 할머니의 말씀을 잊지 않을게요. 할머니가 자랑스러워하실 수 있도록 훌륭한 사람이 될게요. 소피아는 할머니의 사진을 꼭 껴안으며 다짐했다. 그날 이후 소피아는 할머니의 가르침을 가슴 깊이 새기고 더욱 열심히 공부하고 긍정적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했다. 그녀는 엄마 마리아처럼 강하고 지혜로운 여성이 되고 싶었고 할머니 글로리아처럼 편견 없이 세상을 넓게 바라보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소피아는 훗날 훌륭한 디자이너가 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재능을 통해 멕시코와 미국의 문화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하고 싶었다. 그녀는 할머니와 엄마에게서 배운 사랑과 지혜를 바탕으로 세상을 더 아름답고 따뜻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그리고 소피아는 자신의 아이들에게 할머니 글로리아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녀는 아이들이 할머니의 삶을 통해 진정한 가족의 의미와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교훈을 얻기를 바랐다. 소피아의 이야기는 글로리아의 사랑과 지혜가 그녀의 후손들에게까지 이어져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이야기로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그리고 그녀는 그 꿈을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딛었다. 그녀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경쾌했. 그리고 그녀의 미래는 그 어느 때보다 밝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이제야 깨달은 것 같았다. 그리고 그 행복은 그녀의 곁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린다는 그 행복을 영원히 간직하고 싶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 행복을 세상 모든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다. 그것이 그녀의 새로운 꿈이었다. 그리고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그녀는 린다 잭슨이니까. 그리고 그녀는 무엇이든 할 수 있으니까. 그녀는 자신의 삶을 사랑했고 자신이 이룬 모든 것들에 감사했.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미래를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린다는 자신의 삶이 마치 한 편의 영화 같다고 생각했다. 가난과 멸시, 좌절과 상처, 그리고 기적과 성공, 새로운 시작, 그 모든 것들이 모여 지금의 린다 잭슨을 만들어냈. 그리고 그녀는 이제 그 영화의 다음 장을 써내려가려고 한다. 새로운 꿈과 희망, 그리고 사랑을 가득 담아. 그녀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이제야 깨달은 것 같았. 그리고 그 행복은 그녀의 곁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린다는 그 행복을 영원히 간직하고 싶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 행복을 세상 모든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 그것이 그녀의 새로운 꿈이었. 그리고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그녀는 린다 잭슨이니까. 그리고 그녀는 무엇이든 할 수 있으니까. 그녀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영원히. 그녀의 이야기는 희망과 용기, 그리고 사랑의 이야기였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줄 것이다. 왜냐하면 그녀는 린다 잭슨이니까. 그리고 그녀는 무엇이든 할 수 있으니까. 그녀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10년 후, 린다는 45세에 성공한 건축가이자 두 아이의 엄마, 그리고 데이비드의 아내가 되었다. 그녀는 여전히 뉴욕에서 살고 있었고, 더 브루클린 호텔은 그녀의 가장 성공적인 프로젝트 중 하나로 뉴욕의 랜드마크가 되었다. 린다는 호텔 사업을 확장하여 미국 전역의 더 브루클린 체인 호텔을 오픈했다. 그녀는 호텔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에 앞장섰다. 마가렛과 장폴은 프랑스에서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있었다.
그들은 종종 뉴욕을 방문하여 린다와 그녀의 가족들을 만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에밀리는 유명한 화가가 되었다. 그녀의 그림은 뉴욕의 여러 갤러리에 전시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린다는 에밀리의 가장 든든한 후원자이자 친구가 되었다. 제니퍼는 여전히 브루클린의 낡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다. 그녀는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조용히 봉사활동을 하며 지내고 있었다. 린다는 가끔 제니퍼를 만나 그녀의 안부를 묻곤 했다. 어느 날 린다는 더 브루클린 호텔 옥상에서 10년 전 그날처럼 뉴욕의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누군가 린다의 어깨를 두드렸다. 데이비드였. 무슨 생각을 그렇게 골똘히 하세요? 데이비드가 물었. 린다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그냥 지난 10년을 돌아보고 있었어요. 참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러게요. 하지만 당신은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금 이 자리에 섰어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데이비드는 린다의 손을 꼭 잡았. 당신 덕분이에요. 당신의 사랑과 지지가 없었다면 저는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없었을 거예요. 아니에요. 당신은 스스로의 힘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룬 거예요. 저는 그저 당신의 곁에서 작은 도움을 주었을 뿐이죠.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지난 10년에 대한 감사함과 앞으로 펼쳐질 미래에 대한 희망이 가득했다. 앞으로도 우리 함께 더 많은 꿈을 이루어 나가요. 린다가 말했. 그래요, 린다. 당신과 함께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데이비드가 답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뉴욕의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미래는 그 어느 때보다 밝게 빛나고 있었다. 그때 린다의 두 아이, 8살 된 아들 존과 6살 된 딸 소피아가 옥상으로 뛰어 올라왔다. 엄마, 아빠, 아이들은 린다와 데이비드에게 달려가 품에 안겼다. 우리랑 같이 놀아요. 존이 말했다. 그래, 숨바꼭질하자. 소피아가 덧붙였다. 린다와 데이비드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그래, 얘들아, 같이 놀자. 린다가 말했다. 내 가족은 함께 손을 잡고 뉴욕의 밤하늘 아래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 린다는 자신의 삶이 그리고 자신이 이룬 모든 것들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의 곁에 자신을 사랑하고 지지해주는 가족들이 있다는 것에 감사했. 그리고 그녀는 그들과 함께 앞으로도 행복하게 살아갈 것이다. 그것이 그녀의 가장 큰 꿈이었다. 그리고 그 꿈은 이미 이루어졌다. 린다는 자신의 삶이 마치 한 편의 영화 같다고 생각했다. 가난과 멸시, 좌절과 상처, 그리고 기적과 성공, 새로운 시작, 그 모든 것들이 모여 지금의 린다 잭슨을 만들어냈. 그리고 그녀는 이제 그 영화의 다음 장을 써내려가려고 한다. 새로운 꿈과 희망, 그리고 사랑을 가득 담아. 그녀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이제야 깨달은 것 같았. 그리고 그 행복은 그녀의 곁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린다는 그 행복을 영원히 간직하고 싶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 행복을 세상 모든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 그것이 그녀의 새로운 꿈이었. 그리고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그녀는 린다 잭슨이니까. 그리고 그녀는 무엇이든 할 수 있으니까. 그녀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영원히. 그녀의 이야기는 희망과 용기, 그리고 사랑의 이야기였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줄 것이다. 왜냐하면 그녀는 린다 잭슨이니까. 그리고 그녀는 무엇이든 할 수 있으니까. 그녀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